자, 이어서 또 다른 또 국가적 불안사항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과 외교 문제 짚어볼 텐데요. 한미가 대미투자펀드 3,500억 달러의 출자 및 집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관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대미 강경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냐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거 약간 여담으로 그 조선 총독부를 김영삼 정부가 그걸 철거하려고 할 때 일본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대로 우리가 본떡하게 냅둬달라.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폭파해라 라고 해서 폭파하면서 일본 외신들이 버르장머리가 무슨 뜻이냐라고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건데,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약간 그런 의미죠.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대미 관계, 또 외교 관계에서 어떠한 정치인 단체가 논평을 내려면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지, 우리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냈다가 왜곡해서 번역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번역해줘라고 제가 챗 GPT에 얘기했을 때 한 5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심각한 단계는 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거의 뭐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호간에 외교에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더라도 미국이 적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이라는 그 적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표를 안 하는데 미국에 이렇게 과도하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는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우리나라의 협상에, 관세 협상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여권 내에서 한미 동맹보다 이렇게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 더민주혁신의회 논평 역시도 이 자주파의 세력에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가장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민주당 내에서 열었던 그런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대통령 근처에 동맹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hir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미국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일종의 전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수혜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미국에 굴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국제 경찰로서의 위상을 우리나라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비 1조 4천억 정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써 전쟁을 억지를 하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낮추고 전략자산을 제공해서 얻는 편익이 1년에 10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미국의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인 것인데 미국을 적대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치는 국가죠. 정확히는 분담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신용도라거나 그런 국제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국방비를 우리가 늘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미국은 우리에게 편익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는 좀 복잡한 관계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경상수지는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뭐 한한령이라고 하든지 내정 간섭을 하면서 페널티를 주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제적 학들을 봤을 때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저는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자주파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뭐 민족 한 핏줄로 엮였으니까 우리에게 뭐 칼을 휘두르든 말든 우리는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뭐 그런 심파극을 찍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서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재명 정권을 뭐 거들떠나 보고 있습니까? 북한은 이재명 정권과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뭐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이런 막말까지 쏟아내면서 심지어는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제 제재까지 위반하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이런 발언들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오고 있고, 심지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지원 의원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했지만 뭐 이름 불러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자주파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근거와 실익이 있다라고 하는 건지 대단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보고 싶었지만 전혀 그럴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니까 이제 와서 얼렁뚱땅 반미 선동으로 지금 전국을 뚫고 가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그런 발상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뭐 당장 여당 대표부터 과거 미국 대사관저에 사제폭탄을 들고 갔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만큼 반미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심적인 것들은 이유가 뭐가 됐건 지금 정부 여당이 밟고 있는 반미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반미 여론을 고조시켰다가 협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반미 선동을 하고 친중 친북 인사들을 줄줄이 앉히기 시작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일관되게 우리나라에 쉐쉐 외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과는 확실히 선을 그으라고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민석 총리는 형이 반미 선동의 지금 최전방에 서 있는 상태고, 지금 여당 대표는 과거 반미 운동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친중, 친북 그런 노선을 밟다가 문제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금 아예 헌법까지 부정하고 나서는 그런 극언까지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선들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친미 정권이다, 그러니까 동맹국의 지금 일반적인 인사라고 보기가 너무도 어려운 형국이고요. 심지어는 관세 협상을 하는 그 와중에도 미국 본토에서 민노총이 반미 시위를 했다라고 하고, 그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특사로 파견을 가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동참을 했던 반 트럼프 인사를 직접 만나서 연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막장극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자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와서 미국이 자연재해와 같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서 또다시 반미 노선을 밟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것이 아닌 것이, 미국이 지금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지금 행정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유난스럽게 가혹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니 국력을 가지고 뭐 속국이다 뭐다라고 하기에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스와프를 선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과도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본다라고 하면은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인데 비슷한 액수를, 심지어 보증인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 관세 행정명령이 이미 서명이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다른 국가들보다 더 이런 손실이 되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협상력 부재, 쉐쉐 외교, 친중 인사, 이것 말고 설명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조지아드 사태 마찬가지로 멕시코 근로자들이 미국 내 가장 큰 불법 체류 문제가 불거졌던 그런 사례였는데, 멕시코 근로자들도 이렇게까지 쇠사슬까지 동원한 체포 작전에 노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오해가 있다. 근데 그 오해가 풀렸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정권이 외교를 잘못한 것이고 협상을 잘못한 것이고 인사를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무슨 이번 정부는 25% 관세 맞으면 그만이다, 무슨 남일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감당할 피해를 정부가 내는 돈 아니니까라고 지금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자체도 문제일 뿐더러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관세 매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약품 수출하는 게 5조 원이 넘거든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이 거의 조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철강, 알루미늄 같은 분야들,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50%는 왜 부과를 못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반미 선동까지 하는 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인데,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가혹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지금 전혀 정부 여당이 이렇게 얼렁뚱땅 반미 선동을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평이셨습니다.